어젯밤에 우리 아버님이 가야금을 잘 타셨어. 달이 뜨면은 그렇게 혼자 밤에 꼭 연주를 하시 혼자서. 거기 도취돼 버려 내가. 그리 그냥 정신이 다 뺏겨버리지 어려서부터. 선생님이 저희 수업하실 때 늘 그런 말씀하세요. 가야금도 짱짱하게, 소리도 짱짱하게. 포기할 법도 한데 진짜 끝까지 지키시느라 대단하시다. 이 소리의 오묘함과 이 병행지 같은 것은요, 이게 어떻게 글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느끼고, 좋아서 웃고, 울고 그러는 것이지, 글로 표현이 안 되는 교육. 그래서, 얼마만큼 해야 그걸 알겠냐, 이 말. 나도 인자사 맛을 알고 타. 이제사 맛을 알고 노래를 하고. 그만큼 어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봐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안 내력을 보니까 한 집안에서 문화재가 5분이나 나오셨더라고요. 뭐 재벌들이 몇 대에 걸쳐서 재산을 자랑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 문화사에서 문화재를 5분이나 낼 정도로 한 집안에 그런 분이 많다는 것은 정말 큰 자랑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뵙게 된 것은 이렇게 무형문화재로서 살아오신 내력, 또 작품에 대한 생각들을 후대에게 기록하고 들려주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고요. 선생님이 이제 1950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네. 그 6.25 우리가 기억하는 뭐 어른들은 인공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저는 태어났을 때는 인공이라는 걸 모르죠. 저는 4살 때부터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아버님이나 이제 어머님 말씀을 듣고 정확한 걸 알 수가 있었죠. 6.25를. 네. 그러면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 582번지. 신파리 582번지. 번지. 예. 지번까지 기억하시는데. 남원 보절면 신파리라는 데 가면은 그 천왕봉 올라간 직전에 그 보절면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보절면 밑에 가면 신파리가 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농사를 많이 졌어요. 몇 가지 정도나 하셨나요? 저는 그것까지 잘 모르는데 아무튼 부담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한약국을 하시고 명의였어요. 칭으로. 그래서 아버님은 독신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서 사업한다고 재산 많이 상전하고 나중에는 화로 돌아가시게 됐죠. 네. 그럼 한약방 자제분이셨으면 대체로 그 무렵에 굉장히 어쩌면 여유가 있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그럼 선생님 태어나실 때 형제지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 형제가 14남매입니다. 구남오녀. 14남매요. 예. 구남오녀. 근데 이제 큰 형님께서는 자꾸 오셨어요. 어머님 앞에 1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형님이 돌아가셨죠. 그 애는 다 살아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이제 문화재를 5분이나 배출한 정말 특별한 그 예술가 집안이신데요. 한 분 한 분에 대한 기억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요? 첫째 돌아가신 백본님 큰아버지 강백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딸이 또 우리나라 참 유명한 명창이었습니다.
강백천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금 명인이고 대금명인. 최초의 중위문화재 제45호 국가무형문화재 강백천 대금으로 최초의. 그분은 옛날에는 다 단체 생활을 했어요. 단체에서 다 공연해서 전부 명창들도 다 단체에서 다 이름 얻고 그랬지 앉아서 이렇게 이름 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전국에서 명창 전부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게 전 국민들이 알고 그랬죠. 지금은 방송이 있고 막 그러니까 방송으로 알지만은 그때는 실기로 이렇게 노력들을 해서 이름을 얻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강백천 원이 우리나라 최고 명인이었어요. 대금으로. 응? 그 스승님은 한수암 씨였어요. 한수암 선생님. 그분을 얻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불구다였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가 되신 분이 강백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강도건 선생님은 국창이라고 써요. 명칭이. 네. 수리생인데 내나 강백천 옹도 남은 주천년 분이에요. 원래가 태생이. 네, 네. 문화재는 부산에 가고 계시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지만은 묘소가 지금 부산에 공문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강도건 선생님도 남은 국가원에서 평생 몸을 바친 분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남은 이제 국악의 성지로 지금 모셔졌지만은 그분 역시 판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해서 단체 생활서부터 그러니까 전부 옛날 단체 생활하고 공부를 했지 옛날에. 그리고 이제 참 산속 공부들을 이렇게 많이 고생들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국창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분들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입니다. 진주에 이제 강수현 선생님이 막내 고모님 제 첫 선생이죠. 네.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분 한 분 살아계셔. 그분이 참 저를 사랑하고 예쁘고 그래갖고 많은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래갖고 예술기를 걷게 한 분이 첫 선생님 그분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깊이를 알아갖고 더 큰 공부를 없고 내가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서울에 안송석 선생님 제 한 살 위에 누나입니다. 고모 따님. 네. 고맙다님. 네. 내종. 내종관계지. 내종관이시죠. 그래서 지금도 한 살 누나님 참 저한테 엄하면서도 저한테 잘해줘요. 참 말을 잘하네 안수 선생님. 좋으면 좋다 그랬지. 저번에도 나가면서 지난해 공연 같이 했잖아요. 서울 네. 한국 판소리 보전에 저랑 같이 했잖아요. 네. 제 제자들하고 같이 가서 했더니 참 목 좋다. 너는 제자들을 잘 뒀어야 처음으로 칭찬 한 번 얻어마. 처음으로. 그렇게 무게가 있다니까 그 안수 선생님. 그리고 기념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고 여기 막 제자들하고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칭찬 한 번 받았네. 그렇게 참 무서운 분이에요. 한 살도 누나지만 생전에 말을 못 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에서 우리 보고 명문가라고 이제 그렇게 칭호를 합디다. 집안에서 예술하는 분이 많이 드셨기 때문에 4살 때부터 기억하신다면 뭔가 집안에서 이렇게 음악 소리랄까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받은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새벽에 아버님이 꼭 가야금 산조를 타십니다. 또 향채 줄 분유도 잘하셨고, 네. 그리고 예술 집안이니까 많은 예술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네. 또 장사를 하시니까 특히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거쳐가셨어요. 네. 이게 듣는 것이 가야금과 창소리를 들었죠.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네. 사랑방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또 집안 내에도 네네. 소리아 씨가 네, 가야금 아버님께서 말씀을 요정을 많으셔서. 하시니까 또 사업을. 요정은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요즘은 저 5살 때 아버님께서 그저 안성이라고 해서 무주 안성. 무주 안성. 거기서 이제 장충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9살 때 되네 진안으로 이제 그때 와서 장충관이라고 또 이름을 이어서. 예예. 아, 그리고 아버님은 유지들을 저녁으로 자그마한 그 진안
와정산이라고 공원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그 집이 헐리고 없지만은 거기서 유지들이 모여서 아버님께 가야금을 저녁으로 이제 공부를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저녁마다 울리고 북장구 소리 나고 늘 그냥 그때 당시 자유도 때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 근데 아버님도 그 요정하시면서 또 가야금을 잘 하셨다고 산조에 대해서 저희가 깊었다고 기억하셨잖아요. 근데 왜 아버님이 직접 안 가르치시고? 근데 아버님은 저를 회초리로 때리 못 오겠어요. 공부하라고. 공부를 하라.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네. 예, 그런데 제가 뒷방에 가서 막 가요 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렸을 때 책보다는 더 놀아버려요. 그래서 고모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아버님 몰래 배우신 건가요? 아버님이 아시면서도 알고 뭐 계셨죠. 에헤 마시면서 이제 뭐 예. 직접 가르치진 못하지만 뭐 배운 건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정도이셨네요. 그러면 아버님이 그러다가 어린 나이에 선생님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잖아요. 먼저. 제가 이제 다 가상이 이제 그때 이제 다 망하고 네. 또 요즘 이제 잘 하시다가 정권도 바뀌고 하니까 이제 장관 안 되고 차업은 막 다 들어오고 아주 완전히 망하셨어요. 쉽게 말하면은. 네. 그래갖고 참 어렵게 지내시다가 운명을 하셨죠. 그러면 집안이 그렇게 됐는데 그럼 고모님한테 공부는 계속 하셨어요? 아니 그대로 이제 고모님은 떠나셨죠. 한 예, 2년 이제 사업을 중단해 버리니까 지난해 지금도 진안관이라고 있어요. 네. 곧 거기서 사서 우리 집을 사고 이제 하나 묶어버렸는데 조그만 기와집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네. 네, 그 구시장 그.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선생님이 장성하시기까지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참 그 말씀 들으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어머님과 고생도 많이 했고 제 밑으로 동생이 9입니다. 그러니까 9인데 일도 많이 했고 나무도 많이 걸어 다녔고 어머님 많이 도와드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진안국민학교 나왔거든 내가. 네. 네, 그러고 나서 14살, 5살 들었을 때 남은 국왕으로 이제 어머님 공부를 하거라. 하도 이걸 못해서 울었다니까. 그 안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진안에서 진태식 선생님이라고 13살 때 네. 집에서 또 1년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가야금 네. 병창을. 처음으로 그때 병창했고. 네. 그리고 선생님께는 운명적인 스승 예, 바로 같은 그분이에요. 분이죠. 그분이. 네네. 그분 만나실 때 그 기억을 좀 13살. 더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13살 때 그분이 우연히 찾아오신 건가요? 그때 진안 구시장이잖아요. 장안 하숙집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어머님 신부름을 왔다가 지나가는데 가야금 병창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그 장안 하숙집 안에서.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갔죠. 병창 소리 끌려서. 예. 그랬더니 남녀 신분인데 호가 친망국이고 본명이 신태식이에요. 제 그 교재를 보면 그분 내력이 쫙 나와 있어요. 삼가예술 보면은 그 진태식 선생님 정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예, 가족도 전부 예술 집안이에요. 진채봉, 진채람 전부가 옛날 그분들 거기에서 예, 진태식 선생님이 아마 제일 큰 장남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과거에 아편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정권을 바뀌고 이제 아편한 좀 유시장 가잖아요. 구수 나온 게. 그렇죠. 아편을 띄고 난 게 중풍으로 돌아와 버려갖고 지팡이를 짚고 걸음을 잘 못 걸었어요. 당시에.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힘든 그분들이 몸도 그러고 이게 유랑하면서 그러고 사셨어요. 네. 그래갖고 그 친한 장하나숙 여럿이 합숙방이지 그게 지난 그 장사로 다니는 분들 막 많이 주무시는 방 거기에요. 근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들어가고 큰 절을 했죠. 그분한테. 13살 때. 네. 너무 좋았어요. 배우고 싶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이 안에 장충관집 아들입니다. 이게 깜짝 놀래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왔는가 보다. 어린 나이에 전주에까지도 네 소문이 났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특하다. 타보라고 좀 타세요. 참 기특하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어머님한테 승낙도 안 받았어요. 가십시다 저희 집으로. 13살 소년이. 어떻게 불쌍한 마음도 들고 존경스럽고 좋아가지고 그분이 노래하시는 춘향 가지고 갈까 보다 쑥대머리에 제가 미쳐버렸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들려온 갈까보다를 네. 재연해 보신다면 네. 어떻게 들려주셨어요? 그때의 춘향이 이도령과 이별하고 땅콩 치르고 탄식하는 뒤 꼭 이렇게 된 것이었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을 따라가서 갈까 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디라도 갈까 보다 이런 제도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모시고 집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요? 어디서 저런 사람을 모시고 집에 왔냐고 하면서 막 어머니 나 선생님 모시고 왔네요. 공부만 하게 해주면 어머니 시킨 대로 다 더 잘할 테니까 나 공부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게 막 얼마나 힘들으셨는지 동네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사냐고. 그분이 행색이 그렇게 좋지 예, 않으실 때. 예, 아주 힘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래서 작은 방이 하나 있었거든. 금방 이게 그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님한테 하신 말씀이 아줌씨 나 이놈 나 주시오 가르칠라요. 허청이 잘하면 허청이도 잘 테니까 이놈만 가르치게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할 수 없이 이제 작은 방에다 이제 모시게 됐죠. 그래갖고 밥은 어머니가 차려주면 빨래는 제가 했어요. 선생님 빨래를. 왜냐하면 소변이 나온 줄을 몰라. 절여. 그게 어머니가 빨아 죽었으면 내가 삶아 빨고 해가지고서 항상 입히고 1년을 제가 모시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더 모실 형편 못 되고 안 되겠다고 이제 가시 여자고 해갖고 할 수 없으니 그때 두채형님이 군대에서 휴가를 왔었어요. 네. 예. 휴가 왔는데 어머님이 이분 좀 가서 차로 모시다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가시면서 울면서 내 손을 잡고 이놈아 고맙다. 내가 죽어서 내 혼이 네 손가락을 따라다녔구만. 손가락을. 예, 따라다녔구만 하면서 저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제가 참 한마디로 개구쟁이면서도 오기가 많았어요. 고집이 세서 한마디로 한다면 끝까지 해버려야 해. 고집이. 해낼 거 못 해놓으면 공부가 그날 안 이루어지면 꼭 잠을 못 잤어요. 꼭 그놈을 해내야 잠을 잤지 공부도. 근데 목이 변성기가 와갖고 안 된 게 부처님 이 말을 딱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만 집어치라고. 거기서 오기가 발동을 했지. 그래갖고 가야가 뭐 싸칠 모주고 지리산 들어가 버렸어. 그래갖고 지리산 폭포에서 6개월 하니까 목이 나왔어요. 터졌어 목이. 폭포가 싸우고 물하고 싸우니까. 그리고 가야금은 물가에서 습기가 차서 안 돼. 그래서 한번 보려면 천왕봉이 있어요 지리산. 네.
거기는 폭포가 없어. 거기 용정암이라고 여성들만 있던 데 거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져놨어. 조금 참 잘 져놨습니다. 옛날에는 참 작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움막에서 칡뿌리 캐서 갈아 먹어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여스님께서 저를 참 예뻐했어요. 여스님께서 밥을 꼭 해서 내려보냈어요.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큰 도움 받았고, 참 낮에는 팔뚝만에 소나무를 잡고 막 자꾸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고, 밤에는 불 꺼놓고 가야금만 했어요. 불을 꺼놓고요. 불 꺼놓고, 저는 불 꺼놓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야 내 모든 정신이 가야금한테 들어가 버린다고. 처음에 한바탕 탈 때는 불 꺼놓고 한 게 마음이 산란해. 온데 두 바탕부터 되면 내 정신은 그 안에 들어가 버리지. 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지, 이제. 정신, 그림만 정신 쏠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니까 음을 얻어버렸어요. 가야금을 득음을 하게 됐죠. 어린애. 그래갖고 참 1년을 산속에 살았어요. 산속에. 그래갖고 이제 칡뿌리를 얼마나 먹었더니 명주실이 이렇게 길었어. 칡뿌리를 얼마나 먹었더니 명주실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수염 다니고. 네. 그래갖고 이발소에 들어간 게 사람들이 놀래. 그렇죠. 뭐선 사람인가. 그래갖고 예. 깨끗이 하고 강동원 선생님한테서 큰 절을 했지. 장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가야금부터 안 했어요. 흥보가 수분가를 몇 시간을 계속해서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가야금 산조를 타고 병창을 했더니 너는 양명성이 좋은 게 가야금 병창을 해라, 산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애길로 걸어온 것이 오늘날이 온 거예요. 강도군 명창님한테 혼나고 짐 싸가지고 지리산 가셔버렸잖아요. 근데 집안에서는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 중도에 그만둔 거 아닌가, 낙담한 거 아닌가, 이게 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는 편지로 왕래할 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한테 편지 한 통을 싹 써서, 왜 어머니한테 그 편지를 보내는 거니? 내가 남원 가서 공부하면서도 어머니 혼자 관주리장 삼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려고 온 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한 달에 나무를 쟁여놓고 와요. 어머니 고생 안 시키려고. 해갖고 쟁여놓고 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1년을 가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걸려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만리장성에 썼죠. 어머니 1년만 고생하십시오. 그랬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알고 있는. 나중에 이제 서울 가 공부할 때도 꼭 한 달씩 내려가고 나무를 한 달치 나무를. 6개월이 돼서 꼭 반년씩 떼고 1년 내서 떼고 쟁여놓고 내가 올라갔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일을 해서. 장사라도 나무에 가면서 어떻게 없어요. 그러고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열심히 6개월, 1년치 나무를 해서 한 6개월은 떼요. 쟁여놓고 다시 또 하루에 공부하러 가시고. 한 그루마씩을 가서 해오니까 장작도 네. 오고 소나무 가지 말면 그래갖고 갱변에다 착착 쟁여놓고 가요. 어머니는 맘 놓고 따숩게 주무시고 동생들이랑 장사도 만들고. 그러지 않으면 어머니가 나무에다 뗄라 장사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피가 맺히지 내가. 네. 형님들은 다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객줄 먹고 살 게 없어서 객줄 나가버리고 없지. 팔자 없는 장남이 끝까지 됐었어요. 내가 돌아갈 때까지. 팔자 없는 장남. 장남. 그래 됐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알지요. 저보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식을 많이 뒀어도 너가 이제 고집 센 놈은 처음 봤다. 내가 대통령상을 받아오고 오니까 이제 교수된 지 오래됐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차면서 보여주니까 욕 봤다. 집안의 광명이구나. 그 다음에 문화재가 돼버렸어. 바로 내가 이게 우시더라고. 네 애비가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우시더라고.
참 95세 돌아가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데 어머님한테는 제가 돌아가셔도 후회가 안 돼. 내가 하신 대로 다 해드렸으니까. 그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픈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더 잘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강정숙 선생님 집안에 이렇게 양아들로 입적된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남원 국악원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인연이 된 동기를 말씀을 드려야 해요. 네. 그때 우리 고모님이 강도군 선생님 여동생이 강선화예요. 남은 춘향 여성농악단 창단자가 그 고모님이에요. 단장. 네. 원래 남은 춘향 여성농악단을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칠손옥이라고 해서 강화로 그 옆에 자택에서 칠손옥이라고 옛날에 장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칠손옥 고모님이라고 했지. 그분을. 강도군 선생님 여동생이에요. 그분이. 이게 나한테는 오천 고모님이 되지. 오천 고모님. 네. 그게 그때 고모님이 거기 와서 강정수 선생 언니 있어 강문숙이라고. 그리고 이희숙 여러 제자들을 거기서 가야금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지나서 딱 남원 오니까. 네. 그래서 그 고모님한테 인사하고 전부 참 공부를 하는데 하루 딱 자고 나서 다음날 고모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 숙소님 어머님, 친구분이 아니요. 참 그때 당시에 생활대로 목구녕 하나 덜 나고 참 그런 세상 아니요. 이게 먹고 자는 문제를 칠순 고모님은 형님이 친구분이니까 형님이 좀 맡으시오. 여기서 고모님이 자네가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게 강정숙 선생 언니 문수희 누님이 옆에서 딱 듣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눈물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한 게. 참 이런 그런 시대는 그렇게 비참했었어. 그때는 서로 뭐 어쩔 수가 없어. 못 사는 세상인 게. 그때 참 땅만 벌고 내가 이러고 있었어요. 진주 고모님은 이제 속상하게 저 뒤로 앉아 계시고 이게 강정수 선생 언니 강문수의 누님이 아야 나 좀 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너 우리 집으로 가자. 응?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집 힘들지만 같이 먹고 자면서 우리 같이 공부하자. 강문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강정수 선생 언니가 큰 언니가 그렇게 나를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데려갔는데 남은 요촌수 그때는 다리가 애나무 다리였어. 지금은 다리 잘 나와서 좋지만 그때 양림 절이는데 밑에 마을이요. 양림. 거기서 나는 집이라도 있고 잘 산 줄 알았어. 그때는. 그래서 따라가니까 세상에 탄감방에서 어머니가 젖장소로 다니고 그리고 먹고 살더라고. 잘 키우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 아버님이 세납을 잘 부르셔고 단체를 강정수 선생하고 설레지 강길려. 그리고 농악단을 그때 단체 다닐 때예요. 그때 그 문수희 누님만 집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어머니가 아야 무슨 말을 데려오노. 그분이 함양분이거든. 어머니께서 그래서 어머님 혼을 놓고 선생님 이래서 이런 사정이 있은 게 공부 끝난 동안 우리 데리고 있읍시다. 사정이 딱해서 이렇게 데려왔네요. 이게 아이고 이래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해라. 그래가지고서 인연이 된 것이. 근데 이제 그때 날이 추워지니까 아버님과 강정수 선생과 그 단체에서 집에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가족이 됐고, 그때 그 문숙이 누님이 아야, 네가 이러면서 먹고 자면서 할 때를 내가 말해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죽항리에 국악원이 광화로 경례가 안 있었어. 그때는 죽항리에 기와집 아담한 게 남은 국악원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에 삼양원이라고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 사장이 김학기 씨라고 전부 옛날 건반 출신들이요. 예? 그 크게 장사를 한 뒤 거기서 나주로 좀 심부름 좀 해주고 저녁에는 학원서 자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풀풀이 착히 생겼어. 나무 그냥 가지런히 자고 그때 한판인데 사정이 뭘 가리겠어요 내가. 그래서 착실히 일하고 하니까 참 나를 예뻐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매달 얼마씩 주고 착실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귀한 손님들 오면 평창도 시키고 용돈도 벌어주고 그러더라고. 이게 피눈물 난 얘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서 그 돈을 모으고 뭐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보내주고 내가 쓸 것도 쓰고 이러면서 엄청 공부를 했지.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강정수 선생 어머님이 이제 집을 한 채를 샀어. 그래 사갖고 그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남은 국왕서 거기서 같이들 공부하라.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 아버님이랑 같이 자고 같이 공부하고 먹고 자고 국왕 공부 이렇게 생활을 몇 년을. 그래갖고 나중에는 71년도에 서공철 선생님한테 공부시켜준 것이 강정수 선생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밀어줘가지고 1년간 공부 대줘서 공부하고 내려왔어요. 제일 처음에. 강정수 선생 서울로 가기 전에 내가부터 공부를 해하고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보만 되고 그랬죠. 그래서 참 사랑받아. 지금도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남원에. 지금도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지금도 오라버님, 오빠라고 하네. 지금도 강정수 오라버님, 오라버님 그러죠. 오빠 소리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친형제보다도 더 진한 인연이라고 지금도 서로 뭐 잘 지내요. 저기 숙사님도 그렇고 강정수 내가 적될 일을 안고 살았고 서로가 이렇게 이해해서 사니까 참 내가 부모 형제가 있고 있지만 친형제보다 그렇게 들고 살아보지 못했어. 그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다 떠나고 나서 하고서 나는 돌아간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다 잘 지내 나랑.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참 큰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연이 이렇게 깊어요. 어허유 와방아유 어허유 와방아유 태구나 전왕신은 이목덕으로 왕을 하셨다니 이나하우 무루왕 무엇이었나 어허유 와방아유. 선생님이 이렇게 인복이 참 많으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복이 좋은 많죠. 스승을 연달아서 만나셨고 또 집안도 예술가 집안이시고 서공철 선생님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부분을. 네. 그분이 가서 인사를 딱 하니까 산조부터 한번 타보라고 쭉 타고 어디 평창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어린 나이에 애썼다.
이제 배우면 쓰겠다 그러더라고. 이제 나는 나무구함 선생이라고 자세 올라갔는데 그분이 인자 배우면 쓰겠다. 오만 양념은 다 갖다 모아놨구나 그래요. 나보고 오만 양념 이제 네가 주물러 먹을 줄만 알면 된다고. 그걸 공부해라 나한테. 철금 가야금 산주 병창을 다. 왜 선생님 병창 안 하자는 게 6.25로 왜냐면 여성화 가자고 민유도를 했어요. 그 꼴보기 싫어 그만둬 버렸다고 우리 병창을. 옛날 남자 선생님들 그래서 그만둔 분들이 많아요. 꼴보기 싫어 그만둔다고. 그러니 네가 와서 네가 배워서 네가 남 이어나가거라. 그게 성우철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많은 공부를 시켜줬어요. 백발가며 춘향가 사랑가 진짜 오리지널 정자 노래가 아니고 사랑가 오리지널 사랑가입니다. 가요명창이. 그리고 수궁단가 그다음에 수궁가 병창. 그때 그 나중에 내려올 땐 그러더라고. 열심히 해서 우리 남병창을 잘 이어나가도록 해라. 산조 잘 타야 병창한다. 산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참 그분들은 뭐 하나 말씀 하나도 올 데가 없잖아. 다 치다만 듣고 한 줄도 흘리지를 않았어요 저는. 꼭 실천해 옮기고 내가. 그리고 참 공부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정달련 선생으로 바로 그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형님 하고 들어온 분이 정달련 선생님이요. 자네 왔는가? 예. 오늘 거기 갔다 왔는가 안 갔다 왔는가? 저는 무슨 뜻인 줄을 몰랐어요. 오늘은 안 갔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소. 성우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가시고서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그때 정달련 선생님을 처음 인사했어요. 그게 우리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들이에요. 바로. 인사하고 단체 생활하고 돌아다니고 일을 하시니까 자주를 못 오시더라고. 한 3번밖에 못 뵀어 정달련 선생님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시고 난 게 성우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거기 다닌 날은 못 들어오게 하냐고. 뭐지 부도로 다니는데 음악으로 다녔으면 그때 그 고생을 할 때 그때 당시. 왜냐면은 이분이 외정 때 징명을 끌려갔던 분이요. 정달련 선생님이 해방되고서 한국을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갖고 임춘행과 그 일에 hen님과 살려면서 청국장 악사로 다녔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가정을 이루기, 늑기사 이루기 시작하고 집도 절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방송 악사로도 다니고 후던데도 가야 돈을 버니까. 서홍철 선생님은 그걸 대질색으로 알아요. 국악을 해도 미신을 안 믿어요. 그분 동생이 여수에서 목사님이었어요. 서홍철 선생님 동생이.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천하 없어도 잔치집 이런 데 다니지 마라. 그런 데 다니지 말고 술집 가서 일하지 마라. 참 깔끔한 분이. 너는 이인으로서만 끝까지 지켜라. 성우철 선생님이. 그리고 한눈 팔지 마라. 잘못하면 신세를 망치는 것이 예술이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때까지도 예절을 가르쳐요 저를요.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고. 선후배 잘 가려야지. 잘못하면 네가 출세가 늦을 수가 있어. 예절을 잘 지키면 네가 출세가 빨라. 성우철 선생 말씀이 참 아버님같이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남원으로 내려왔죠. 구하고서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 나는 돌아간다 하고 나는 이제 부산으로 갔지. 서울로 타고 나는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85년 전주 대사슴놀이 제 11대 때 지학부 장원 신관영유로 가야금 산조 에서 장원 받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88년에 정달영 선생님을 전수장학생으로 만나게 되는데 왜 정달영 선생님이 그 강대련 선생님을 제자로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요? 선생님은 정달련 선생님도 그러셨는데. 잘 들어요.
정달령 선생님은 그 늦은 나이에 경주 신라예술대 나와서 장원을 했어요. 네. 박기 선생님이 모셔다 했습니다. 남바 병차 문화재를 만들려고. 네. 네. 저는 그때 이미 경주에서 우수상을 기하으로 해버렸고 대사 장원을 해갖고 이제 또 서울서 군관 우문대에서 이승열 원장이 있을 때 나를 무형문화재 공연 발표를 시켰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보다 발표를 앞에 했지 내가. 그리고 과거에 성우 선생님에서 만나기 인연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동준 선생님이 내려와서 저를 장학생 만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네네. 김동준 선생님이 정달령 선생님한테 자네는 강정열이를 제자로 삼아야 죽어도 사네. 아니면 죽어도 죽네. 이게 강정열이를 제자 삼소. 근데 가만 보니 인연이 쫙 돼 있잖아요. 그게 또 발표할 때도 다 보시고 알고. 이게 욕심을 내버린 거죠. 예, 그래갖고서 인연이 됐습니다. 나보고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나하고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다. 결국은 저를 다 가르쳐놓고 전수 조교 만들어 놓고 그렇게 건강보니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아프신 지 6개월 만에 몇 번 입원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어떤 스승이었다 이렇게 좀 정달령 선생님은요 한마디로 한 말에 학이나 같은 분이에요. 학과 같은 분이에요. 고고한 분이에요. 고고한 학과 같다 이 말이에요. 평생을 청순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도 늙었을 때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엄하게 할 때는 상당히 나무라신 분이에요. 혼내고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정달령 선생님이. 매주 제가 토요일 날 올라가고 선생님 그때는 매주 문화재 관국이었을 때는 실적 보고를 갖다가 교육 전수 계획서를 갖다 매주 써냈다고 관국이다. 그게 올라가서 제자들과 전부 제가 작성을 해줘요. 서류를 따고 선생님이 월요일 날 딱 내시게끔 해놓고 일요일 날 공부를 하고 막차 타고 내려와요. 저 공부는 그렇게 하고 10년을 했어요. 10년을. 예. 그런데 이제 다 이분 걸 못 배우고 다들 실패해버려. 왜냐면 오늘 치다르고 내일 달려. 옛날 분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다 그만들 두는 거예요. 정달령 선생님도. 예. 왜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는지 말자고 너는 자기가 쫓아내버리고 그냥. 그리고 저도 몇 번 혼났지. 그러나 이분이 뭐가 무서운 건요. 한 달을 그대로 가르쳐. 그럼 나는 녹음을 싹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대로 공부를 하지. 어디 그대로 해봐라. 하면은 이렇게도 해봐라 그래요. 그래갖고 한 줄로 잡아줘. 그게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나 새로 해준 것이 감동을 줘버려 나를. 더 좋은 것이 나오니까. 예. 그래갖고 그 많은 작품을 한 줄로 딱 만들어주더라고. 예. 그래갖고 성공을 한 것이요 제가. 이게 평생 고생하고 나 하나 성공시키는 거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에요. 마음 아프게 참 고생 많이 하시고 돌아가셨죠. 돌아가실 때 저보고 100명 있으면 뭐다냐 너 하나면 됐다. 내가 못 이룬 걸 네가 다 이루고 와야 네 절을 바꿨다 그래서 절사했어. 지금도 기회 쟁쟁하고 참 양쪽 어깨에다 큰 짐을 실어주셨죠. 저는 그 많은 책임을 통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운명을 하고 거기에 제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이제 인정을 선생님 제지에서 받았습니다. 스승님께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를 만들 때 너 약속 하나 하자. 아쟁 접어라. 아쟁을 하면 너는 내 대 제자들을 못 키워. 여기서 여기서 너 돈에 팔려서 못 가르쳐내. 한 길로 오직 가야금은 아니고 병창만 가르쳐라. 그래야 네 대 후세가 나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쟁 접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전수조리가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아쟁을 청고 도립고하면서도 아쟁반 두 가지 다 맡아서 가르쳤잖아요. 선생님으로 인해서 다 접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야금 병창만 오르지 해갖고 오늘날에 그래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이수자 제자들을 뒀어요. 성공된 거지. 스승님 말 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지금 보면은 사업적으로 국가항상 보면 돈은 많이 버는 거지만 자기 예술로서는 승리 죽을 때 후회하고 죽어. 진짜 예의는 못하고 죽는다 이거지. 돈은 벌어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전 제 제자들한테도 그걸 강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정신 하나 흔들림이 없어요.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변함없어야지 내가 못 죽었어요. 오늘날에 그렇게 했기, 선생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손을 이렇게 뵈니까 좀 꾸부셨더라고요. 이 가야금 하시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연주를 하셔서 생긴 상처인가요? 아니면 어디 다친 건가요? 만일 그랬다면 아무나 안 배우죠. 병신되니까. 내가 부산에서 73년도에 가고서 한참 활동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76년도 들어서면서 집에 화재가 났었어요. 화재가 났는데 가족들을 전부 피신시키고 나서 막 천장에서 막 자네가 떨어지고 전기선들이 많았어요. 전기압선을 보는 그것이 떨어지면서 그 이글이글 끄는 것이 내 손을 다 감아버렸어요. 전선줄이. 하는 전선줄이. 예. 나 처음에는 손이 어떻게 불 다 이제 와서들 꺼버리고 정황이 없은 게 아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된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오그라들어갖고 구워져 버렸어. 구워져 손이.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그 불낸 그 제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대에다 소주 있죠. 대도병 그때 그놈을 붓더니 내 손을 갖다 담가버리더라고. 그게 화기병인데 최고였던 모양이라. 아이고 그냥 부글부글 막 퍽금이 나오면서 막 화기가 빠진뒤 그때서 막 아픈 통증을 느끼고 그때서 이제 나 죽는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갖고 한 2시간 있은 게 되더라고요. 화기도 깨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물이 잡혀버렸고 난리 화기가 빠진 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간 거예요. 온천장을 사가지고 병원에 있어 간 게 전부 잘라내버리지 뭐. 그래갖고 일단 치료만 하고 싸고 이제 오고 또 며칠 또 한 게 또 다시 또 잘라내니까 또 엉망인 게 막 더덕더덕 익은 것이 막 퍼져 나오니까 이게 전부 잘라낸 흉털이에요 그게. 이게 전부 이게 흉입니다 이게 썰어낸 거 이거. 흉이요 이게 전부 잘라. 세 번째 가서 치료한 게 이 이상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가야가 뭘 할 수가 있나? 이거 뭘 할 수가 있나? 도무지 6개월을 그냥 놀았어요. 아쟁도 못했어. 아쟁도 못하고 참 굶어 죽겠을 정도로 됐어. 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아. 네가 죽든 내가 죽. 내가 공부할 때 온천장을 자주 올라다녀요. 그 금강원을. 그럼 판판한 바위들이 많아 그가. 거기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해놓고 그냥 죽자면 그냥 밟아버렸어 그냥. 부두둑 할 정도로. 그게 기절을 하다시피 했지 내가. 그래갖고 그냥 피먹이 이렇게 올라오는지 바로 올라버려. 부어 올라버리고. 그놈을 들고 병원을 쫓아가고 가니까 막 이게 피해가지고서 기부술을 또 하더라고. 해갖고서 딱 치료 조치하고 주사 같은 거 맞은 게 통증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다녔죠 주사는 맞으러. 그래갖고 어느 정도 쉬라고 이제 풀어내니까 이렇게 움직여. 손가락이
움직이더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주물러서 움직였지. 이제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이상은 뭐 기대는 안 걸었어. 기대는 안 걸고 금강원 온전장과 파서 거기다 내가 튕기는 녀석. 이게 힘을 살리니까.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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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석 달을 그렇게 하니까 이 손가락보다 더 힘이 생겨버려. 튕기면 아빠 죽어져. 얼마나 힘이 좋아 버렸던지 이게 그만큼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것이 낫기 전에는 이제 기부스 했을 때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밤에 이제 음악을 해야 먹고 살았거든. 이게 아쟁. 네. 가만히 이제 아쟁 안 보이게 해갖고 아쟁을 활대를 잼매가지고 아쟁을 해가지고 밥 먹고 살았어. 날도 안. 그런 참 손을 살려가지고 오늘날에 온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아무 불편은 없어 이제는. 뭐 얼마나 몇 시간을 타도 이런 건 불편은 없어요. 오히려 강해졌지 옛날보다. 그만큼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을 그 아픈 신을 겪고 참 오늘날에 내가 왔어요. 그 손이 이제 바위에 계속 쳐서 뭐 3개월 동안 계속 해서 감각이 돌아오셨잖아요. 그럼요. 그때 이제 정식으로 연주를 할 때 그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이제 부산에 시민회관 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조방 앞에 열때 대공연을 했었어요. 그 앞에서. 네. 그때 제가 이제 아쟁도고 가야금 병창을 하고 그때 행복했습니다. 큰 무대에서 손을 살려고 무대를 그때 첫 무대를 가지니까 참 그런 행복이 없었어요. 다시는 연주를 못 할 수도 있다. 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그냥 그만두려고 했다는 게 죽지 않으면 살기 그때 당시는. 그런 심에, 그래고 살려고 하니까 참 그만은 또 박수갈채를 받고 하니까 그냥 손이 얼마나 소중한가 고맙고 감사하고. 도립국악원에 계실 때 그 가야금 병창 악보를 여러 네네. 권 내셨더라고요. 3권째 냈죠. 예, 그 상당히 그 획기적이고 큰 업적으로 평가하신 분들이 있던데 네. 어떤 책들이었는지 이렇게 소개 말씀 좀. 지금 다른 것은 제가 구음으로 악보를 만들어 가르쳤었어요. 네. 선생님 책을 내는데 선생님 한숙구는 과거나 교수가 체부를 했고 병창은 구음으로 내가 체부를 했어요. 아, 대학교를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제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래서 교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써갖고 제가 큰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국문학과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설 주예 때문에. 네. 그래서 사설 주예를 저는 그분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쳐주고 저는 이론 쪽과 사설 주예를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악보 모르는 건 교수들하고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서 처음에는 도립국악원 교재를 만들었죠. 총서로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책을 냈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 되었다. 두 번째 정확히 선생님 거 옛 것을 하나 악보를 내도 틀림없이 이걸 체보를 오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성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산조와 그동안에 남도 민요, 우리는 남도 민요는 남자고 선생님들도 다 했거든.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정리를 했죠. 네,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가지고서 세 번째 책에서 산조까지 다 체고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냈는데 다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보고 놀래요. 우리나라에서 박기 선생님도 책 낼 때 사설주의 안 냈어요. 악보만 나왔지. 처음으로 사설주의 낸 게 접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 제도를 그걸 보고 만들어내고 그랬죠. 최초에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원래가 판소리나
가야금, 산조나 병창은 구전 심수가 진짜 공부예요. 그게 진짜 공부. 악바로에서는 실기 많이 못 얻어요. 이론은 밝아도. 그러나 제 책은 실기화로 되어 있습니다. 교재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1대1로 가르치지 열을 앉혀놓고 가르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저는 제자는 올바른 제자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절대 1대1로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다 성공이 되죠. 그러나 힘은 많이 들지. 내가. 그러나 그 힘들인 만큼 성공이 됐잖아요. 예, 각 지역에서 이게 퍼지고 이게 알맹이 공부들이 되는 거예요. 악보로 해도 실기 공부를 위주로 해. 제가. 예, 그리고 사설주의를 정확히 많이 보게 하고 뜻을 알고 불러라. 노래라는 것은 가사에 따라서 그 표현이 제대로 우러나야지 이면도 맞아야지 노래만 한다고 노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실기적인 공부를 많이 시켜요. 악보로 해도. 그래서 제 제자들은 참 다 훌륭해요. 선생님마다 장단점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구전심수는 선생님마다 다 똑같아요. 예쁜 데는 다 같았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그 실교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변화무쌍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또 매일 연습도 또 제자들과 이렇게 가르치는 시간도 정말 많은 체력이 요구되는 일인데 흔들리지 않고 하시는 거 보면 선생님의 어떤 이런 원동력, 이 많은 시간을 쓰시기 때문에 따로 운동을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또 뭔가 마음 안에 들어있는 원동력이 이걸 버티게 하는 힘일 것 같은데 네. 뭘까요? 그건요 평생 노력을 대가합니다. 제자를 가르칠 때도 그냥 건성으로 가르치면 안 돼. 내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가르치면요 단전심을 항상 뺏기질 않아요. 그 힘은 항상 안 뺏기는 거죠. 아무리 하루 종일 해도 목도 안 새는 거예요. 힘 항상 단전심이 있어갖고 힘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노력입니다. 노력. 만일에 귀찮아 어느 시간을 떼어주고 그냥 하면은요 제자도 실패, 선생도 실패인 거예요. 평생 큰 소리 못하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도 첫째 잘해야 하고 공부할 때부터 뿌리 있는 공부를 했어요. 단전심 공부를. 산에서 소나무를 얼마나 자꾸 흔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냥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얼마나 자꾸 흔들어 버렸으면 내가. 그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이 나이 먹어도 항상 제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립과원 25년 있으면서 제자들 가를 때 내 공부했죠.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을 가르쳐도 이건 내 공부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제자들도 좋은 그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제자가 나왔어요. 또 나는 내대로 실력상이 더 되고 힘을 더 얻었고 그런 노력을 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신 말씀 그대로 이 답이 나온 거예요. 뚱방초 승하시어 단오 이름 전중지 다절이요 일진이 장래하여 공로유는 대여 제가 아쟁도 하고 참 철금도 하고 가야금도 하고 산조도 여러 눈으로 탑니다. 제일로 나를 이루고 마음에 닿는 것은 가야금밖에 없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가야금하고 창입니다.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좋을 때는 흥을 내주고 내게 만들고 사람 수양을 싸게 만들어 가야금이. 수양을. 나를 다스릴 줄도 알고 악기란 것이 모든 걸 인내와 나와 싸워서 그 음을 만들어내는데 참 도움이 되고 수양도 싸고 그래요. 그리고 가야금이란 것은 정말로 훌륭한 악기예요. 어느 나라 우리 거 못 따라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심취하고 도취해갖고 가야금을 하고 좋아가지고
이날까지 올 때 나이가 먹을수록 더 깊은 맛이 나와. 가야금이 오묘함이 나와. 창독으로. 그래서 나한테는 하나의 가야금이 나의 생명이자 은인이야. 나의 인생 생활에서 나를 여기까지 세상 살리는 게 가야금. 태구나 전왕신은 이 목덕으로 왕을 하셨다니 이나하무루왕 무엇이었나 어이유와 방아유